지난주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동경에서 열리는 컨벤션이 있었고요. 나름 기대했던 성과를 얻고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영채 교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이영채 교수님은 이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분이시고 일본 게이센 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세요. 게이센 여대는 한자로는 은혜자다가 샘천자를 쓰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천여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중요한 분이고 하니 일본 방송,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토론 방송인 심층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일본 우익 정치인과 설전을 벌릴 정도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논리 또 언변을 갖추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인 친구들이 좀 소개를 해줘서 제가 방송을 찾아봤더니 심층 뉴스에서 일본 우익 정치인 마츠카와 루이라는 사람하고 설전을 벌리더라고요. 이제 아베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날 토론 주제는 독도의 방공권이었는데 독도 주변의 하늘을 비행기가 오가면서 이게 누구 섬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당연히 일본 출연자 그리고 진행자는 다케시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도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영채 교수님이 다케시마 독도 또는 독도 다케시마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독도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일본 방송에 출연한 한국인이 독도라는 말을 쓴다는 게 저는 보면서 좀 약간 뭉클하다 그럴까? 대단하다. 누가 합니까? 또 위협을 받고 사시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또 영상을 몇 개 더 찾아봤더니 일본 외신기자협회에서 인터뷰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외신기자협회 역시 마츠카와 루이하고 나란히 앉아서 번갈아 발언 기회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도중에 마츠카와 루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일본 국수주의적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 제재는 뭐 당연한 거다, 정당하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조목조목 논리적인 이유 그리고 사례, 근거 이런 걸 제시하면서 이영채 교수님이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 내지는 경제 제재 내지는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름을 뺀 거는 이거는 근거도 빈약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고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맹공을 펼치시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그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 약간 흥분할 법도 한데 차분한 거예요. 日本が2003年と2008年に韓国をこの特定ホワイトリストに入れた時の日本の判断は韓国は非常に戦略的物資扱いに適合している国として評価をして入れてます。And Korea was included within Japan's whitelist. At the time, this judgment was being made on the part of Japan by saying that Korea was evaluated as having the sufficient systems in place for this. And this was in 2003 and 2008. しかし今の時点にこれで排除する具体的な理由が何かを韓国政府は求めてるんですが、日本は一切具体的な違反事例を提示したものは今までありません。An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now calling for a full explanation of exactly or specifically what elements of South Korean's regime is not sufficient for this inclusion. It's asking for the full reason or the detailed explanations of this exclusion from the whitelist. However, this has not yet been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今現在北朝鮮も米朝南北会談によって非常に核のいわゆる危機脅威論が検証していて核ミサイルも実施しない今の現状でなぜ北朝鮮あるいは安全保障の理由で韓国に対する制裁規制措置が必要なのかが理解できてないんです。And therefore, if we look also, for example, at the discussions or agreements through the various DPRK and US and ROK summits as well, there's the issue of looking at the prevention or non-proliferation in regards to missiles and so on. Therefore, looking at the fact that this is taking place, why there has not been a full explanation of what exactly these security concerns that Japan is having in regards to South Korea are. 政治的な理由でもないと。安全保障上具体的な事例もないと、ただあまり影響がないと、そういうことをなぜ今
その理由もないんだったらなぜやるかということです。 And so, if it is not something which is for political reasons or something which there are concrete security concerns which can be explained, and if it is also something which doesn't have any international influence, well, why would such updates or changes even be made? 그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로는 한국 얘기를 너무도 차분하게 하니까 마치 일본인이 한국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히려 더 일본인스럽다. 그 말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한국에 있다 보니 이제 우리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 때리기에 급급하잖아요. 진짜로 이제 진지하게 한일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하면서. 아마 뭐 이유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일본 때리기를 하면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자기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계산이 있지 않겠어요? 좀 깊지 못하다, 너무 얄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일본 현지에서 일본 방송을 통해 한국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국인 교수가 계시다, 이걸 보니 감동이었고요. 떠오르는 단어는 일당백, 한 명이 100명을 당해내다,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이영채 교수님은 일본인 학생들을 데리고 문화교류차 한국에 방문했고요. 다시 이제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냉정하게 비판하지만 또 학생들을 딱 품에 안고 이렇게 따뜻한 문화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은 정말 멋있다고밖에 할 수 없죠. 이렇게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이런 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일본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일본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싸울 수라도 있어.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요? 하나 더 하죠. 지피지기 일당 100이라고요.